눈이 자주 충혈되고 눈물이 나서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야 알러지성 결막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알러지 반응이 더 심해질 뿐 아니라 각막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 원초각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눈알람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눈이 가렵고 충혈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미세먼지도 심하고 황사도 자주 발생하다 보니 알러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알러지성 결막염에 대해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결막염은 우리 눈을 보호하는 얇은 막인 결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알러지성 결막염은 미세먼지나 꽃가루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이 눈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반응성 염증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꽃가루와 송진가루가 날리는 봄, 가을에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서 계절과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러지성 결막염이라고 하면 대부분 증상은 가려움을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가장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거나 충혈이 되거나 눈이 부어오르거나 끈적한 눈곱이 끼는 증상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증상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눈이 자주 충혈되고 눈물이 나서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야 알러지성 결막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알러지성 결막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알러지 체질은 몸의 타고난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성이나 지성 같은 피부 타입을 타고나듯이 알러지 체질도 그런 거죠. 피부 타입을 완치하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결막염이라는 증상 자체는 치료할 수는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인 알러지 체질은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 알러지는 대부분의 원인 물질이 눈에 안 보이고 냄새도 없어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원인까지 아주 다양해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증상만 달고 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공 눈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러지가 있으면 눈물이 찐득해지면서 건조감도 같이 생기거든요. 이때 인공 눈물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살짝 차가운 상태에서 인공 눈물을 점안하면 가려움도 덜하고 부종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 눈을 비비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지러우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시는데요. 이러면 알러지 반응이 더 심해질 뿐 아니라 각막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 각막이 원뿔 모양으로 변형되는 원초각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콘택트 렌즈가 흡착력이 있어서 렌즈를 끼는 순간 알러지 유발 물질이 몇 배나 더 잘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 증상이 있을 때는 렌즈 착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집 먼지도 잘 제거해서 청결하게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7살에서 8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눈이 가렵다는 걸 잘 표현하지 못해요. 대신 자꾸 눈을 깜빡이거나 비비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틱 증상인 줄 알고 걱정하면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 알러지성 결막염이었어요. 따라서 아이가 눈을 자꾸 깜빡이거나 비비려고 할 때 꼭 안과에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제가 많이 발전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증상이 있을 때 최대한 일찍 안과에 가보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가렵거나 충혈이 심하거나 눈곱이 많이 끼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